이건 뭐죠? 이 내가 고신이다. 네. I'm God. 아닙니까 아시죠? 예. 딱 보면 이제 종교 문제가 나올 것 같죠. 음. 이 한 이제 물리치료사가 자신이 이제 어떤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뭐 난치병 치료 그리고 업보를 제거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거액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이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의사들을 상대로 곧 대재앙이 나타난다. 전생에 업보를 참여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설교를 계속해서 한 29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범을 따라다니던 이 한의사 역시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피해자들에게 돈을 받아냈는데요. 내가 개발한 치료제로 앞으로 창궐할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말 등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무려 33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또 다른 한의사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5천만 원을 챙겼는데요. 이 세 명에게서 피해본 사람들은 모두 이 한의사와 난치병 환자들을 포함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게 두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치밀했던 걸로 보이는데 뭐 일단 범행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범행은 2013년 정도부터 시작돼서 2014년 정도에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이 물리치료사 권 씨와 한의사 임 씨가 함께 모임을 주도해 나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제 돈을 받은 건데요. 이 권 씨와 임 씨는 수십 명이 본인을 따르자 본인들이 뭐 추를 이용한 치료법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업보가 쌓여서 가정에 화를 입을 수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그 신의 힘으로 씻겨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뭐 100만 원부터 수천만 원까지의 돈을 뜯었다고 하고요. 또 돈 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 영혼을 소멸시키겠다 이런 협박까지 해가면서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 아이디 지온 온리님이 돈 벌기 진짜 쉽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속여 먹을까 하고 말이죠. 자, 그러면은 정확히 어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걸 해서 이걸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해서 했던 것 같아요. 힌두교, 인도에 보면 3대 신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바견하고 시바신이라고 있습니다. 네. 시바신이라 자신이 시바신의 이렇게 생긴 저거군요. 시바신의 현신이라 하면서 나는 시바신의 현신인데 시바신이기 때문에 선업을 만약에 많이 쌓으면 신을 또 소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고요. 또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다른 사람의 난치병도 고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요거 말만 해서는 안 믿잖아요. 그렇죠. 시바 씨는 지금 나왔던 사진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추 같은 거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예? 흔들리는 추. 똑딱 추. 똑딱 이 하는데 잠이 온다 네, 약간 그 그런 어떤 거예요? 체면 같은 걸 때 똑딱 똑딱 그 신을 해가지고 선업 지수가 좀 높아지면 이게 똑딱똑딱이 빨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고요. 손은 안 움직이는데 그게 자꾸 움직이니까 사람들 봤을 때는 뭔가 저걸 계속하면 영적 능력이 있어가지고 선업 지수가 높아지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약사나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 병 치료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선업 지수가 좀 높아지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쏘갔습니다. 저는 그 뭐 레드선 막 이런 거 하더라도 별로 저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근데 이 손이 안 움직이니까 사실 솔직히 이제 근육이 움직일 건데 예.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아마 그걸 좀 못 본 것 같아요. 못 보니까 손은 가만히 있는데 추만 자꾸 움직이니까 쏘갔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피고인도 한의사였고 피해자 역시도 한의사였습니다. 아마도 이게 뭐 그러면은 약간 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이런 한의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걸까요? 사실 저희 딸도 한의학을 하고 있는데 맞다. 그렇죠. 저희 딸한테 물어보니까 전공 나왔는데. 예, 그냥 경상도 말로 택도 아닌 소리 하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물론 그 안에 계시는 한의사분들께서는 뭔가 다른 조건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 있고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어떤 수법을 같이 배워서 같이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두 번째는 분명히 뭐 사상의학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 그런 한의사들이 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또 생각보다 굉장히 의외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님 따님 되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죠? 예. 또 따님 자랑도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피해자 중에 이 난치병 환자들이 많았다고요? 네, 적절한 치료를 받았어야 됐는데 이런 말에 속아서 이제 돈만 그러네, 빼앗긴 진짜. 상황이 된 건데요. 일단 이 악귀 때문에 몸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신이니까.
악귀가 있어서 내가 이거 쫓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백만 원씩 받아 챙긴 거죠. 그런데도 이제 당연히 건강은 더 나빠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환자는 이 추를 이용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추를 이용해서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만 믿고 이제 그 치료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이 더 악화되기도 했었고 이 사기를 당한 걸 뒤늦게 깨달은 피해자가 이 방금 추 치료를 받아서 체중이 줄었던 그 건강 잃었던 그 사람들 찾아갔을 때 처음 듣자마자 나 치료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 맹신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또 다른 환자는 이제 증상이 악화돼서 이제 좀 실명 위기까지 됐는데 고소를 함께 하자고 했지만 내가 지금 이미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 치료를 받아서 이제 투석을 안 하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속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그냥 뭐 그 해프닝 같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피해자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뭐 이 추 이게 전문 용어로 뭐 펜들럼이라고 하나 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봅니다, 진짜. 자, 그런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진짜 이런 뭐 시바신이 내가 현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걸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나 봐요. 뭐 제가 종교에 대해 조금만 이야기를 드리면 제일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종교는 굉장히 이상한 종교예요. 도저히 저의 상식에서는 어긋나 있는 종교인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A도 그 사람을 시바신이라 그러고 B도 그 사람을 시바신이라 그러고 C도 그 사람을 계속 뭐 시바신이라 욕하신 것 그러면 같아서. 예. 나만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바보인 듯한 느낌이 들어서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인간이 한계적인 유한자적인 존재잖아요. 1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1분 후에 너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해서 이게 그 사람의 말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많이 갖게 되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개척하는 겁니다. 절대로 남이 그렇게 만들어준다고 해서 그 말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뭐 좋은 선한 의지로 듣는 거는 가능해도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시는 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분들이 이런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저 사기당했어요라고 말을 못해요. 창피해서. 예, 맞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았다는 본인이 좀 창피해서 스스로 부끄럽다는 이유로 고소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다수라고 하고요. 또 이 돈을 내면서 뭐 집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이혼을 하는 등 계속해서 추가적인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피고인들의 범행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각출하기 전에 사용했던 핸드폰을 모두 망치로 훼손하라고 이렇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도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모든 증거가 없어서 수사 굉장히 어려웠으나 2019년에 한 피해자가 부수지 않고 보관했던 휴대전화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휴대전화를 계기로 수사 급물살에 타고요. 또 어떤 피해자 중에서는 이 피고인 둘의 이야기를 모두 적어둔 메모도 발견이 돼서 검찰은 이 휴대전화와 메모를 통해서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길고 지난한 수사 재판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법원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주범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범 중에 주범보다 돈을 더 많이 뜯어낸 그 한의사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요. 나머지 또 한 명 다른 한의사 또 다른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한의사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제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변호사님, 그런 피해자들 책임도 재판부가 일부 인정을 했다면서요? 피해자 중에 한의사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분들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같이 하다가 피해가 확대된 책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받지만 형사 책임은 이제 묻질 않습니다. 형사 책임 묻지 않고 판결 이후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